어쨌든 바이낸스에서 2명의 전직 FATF 임원을 고용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일했다. 웃기죠? 맨날 자금 세탁하던 놈들이 그러게요. 맨날 자금 세탁하던 놈들이 이 자금 세탁 기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맥도웰은 전 FATF 전 행정장관이었고 나도는 FATF 캐나다 대표단의 수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의 글로벌 준수 및 규제 전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자세히 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글로벌 및 국가 정책 그 다음에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위해 바이낸스 연결책이 될 것이다. 이 무슨 옛날에 무슨 정관예우나 그런, 무슨 예. 마피아, 그렇죠. 해피아, 무슨 그렇죠. 똥피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아, 그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네요. 사진들은 다들 신수가 훤하죠. 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FATF를 제외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일한 수년간의 경험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그들은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무역기구, UNODC와 협력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바이낸스가 잡아다가 우리 밑에 와서 일 좀 해라.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게 한국의 특검법하고 지금 실시된 거랑 되게 비슷한 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과 그 한국의 특검법 3월 25일부터 지금 3월. 시행했죠. 자 3월 거래소 대상으로의 자금 출처 그걸 소명하는 거랑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그게 지금 이 특검법 안에 포함되는데 물론 유예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네. 근데 되게 지금 비슷한 바이낸스 맥락에.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네. 목표 지점은 한국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어떤 타겟은 한국이다. 네. 네. 이것을 네. 이해하시고 자신들은 다들 진짜 해피해피하죠. 해피하죠.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출시했다.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출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인 트레이드는 암호화 자산 관리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제 시작했는데 미국에 기반을 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미국에 기반을 네, 두고 공인 투자자를 겨냥한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공개했다. 새 제품에 대한 최소 금액이 25,000달러. 이것은 현재 가격이 1,600달러가 조금 넘는 15.5 이더리움. 이 중요한 거는 락업 기간이죠. 아하. 이건 위험하다. 12개월. 12개월이나 락업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 스테이킹이나 디파이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시점부터 12개월 락업이라면 과연 유리할 것인가?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이자를 얼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 변동성이 심한 어떤 시장에서 12개월이나 쳐 묶어놓고 이제 뭔 짓을 하려고 응? 인질로 묶어놓고 3개월 텀이라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콘 체인 예금 계약에는 364만 개 이더가 있다. 3% 정도 되겠네요. 1억 개 정도 되니까. 네, 지금 맞네. 3%. 네, 3.16%에 지금 해당하는데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 중에도 이제 한 분이 저번에 이 락업을 이더리움 락업을 해가지고 있다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락업하는 건 별로 저는 이제 이런 투자 시장에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님은?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격에 상관없이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저런 뭐 이자를 받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듯이 이더리움에 붙어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에 붙어있는 생태계에서 스캠 코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한 번에 버블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한 번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과연 스테이킹 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뭐 이렇게 아니 그 이상 하신 분들이 과연 이 거래 차익으로서의 그 손실을 버티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이더리움의 정말 진정한 가치를 믿으시는 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100분 중에 한 한두 분 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보기엔 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조정 이게 뭐 크게 보면은 예. 알트 같은 경우는 조정도 90% 이상을 주니까. 그럼요. 이더리움도요, 지금 디파이 생태계 관련해서 묶여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번 장세에서 나중에 끄트머리에서 버블이 터지는 것은요, 현재 디파이 때문에 전 터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묶인 것들 중에 지금 그냥 오르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일하지 않는데도. 유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토탈 TVL이라고 하죠.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하나요? 그 토탈 맞나? 그러니까 총 그 금액이 지금 이더리움 상에 잠겨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이제 금액이 돼버리면은 버블은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동안의 이 유행이 디파이와 함께 네. 스테이킹, 뭐 농사, 예, 뭐 지랄 굿들을 하고 예, 있는데, LP 제공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랜딩이랑. 네, 랜딩.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금융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인데, 작가님 말씀하신 게 그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기술력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죠. 이 시장을 과연 기술적 가치를 볼 것이냐. 이 시장의 기술적 가치는 사실 리플 빼고는 대동소이하다. 무슨 기술을 줄 것이냐. 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걸 이제 가치로 환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미래 희망에 그 부합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저는 뭐 클레이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미래에는 그 부합할 거라고 보거든. 자기들 이익을 다 만들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만드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한번 엿을 매기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의 어떤 차이들. 오늘 기사 나왔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카카오의 그 유통량이 다 공개가 됐다. 코인마켓이 공개가 됐다. 그와 동시에 그 네이버의 LN이죠. 라인 블록체인. 네. 그것이 저평가돼서 많이 올랐다. 최근에. 올랐다. 네. 3월에 많이 올랐다. 올랐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죠.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쌍두마차? 그렇죠. 좌청룡 500호? 좌청룡 500호인데 근데 카카오가 너무 오버밸류 정부는 되다 찐따. 그쵸. 카카오가 너무 오버밸류 되다 보니까 네. 카카오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네이버 라인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런 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티마추죠. 것들이 네. 전부 다 네네네. 어떤 자기들의 미래의 어떤 이윤과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창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한번 하락이나 조정 아니면은 과도한 슬픔을 줄 때는 인정사정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뉴질랜드 키위 세이퍼 펀드 비트코인 시장지 오늘 기사 났었죠. 네. 이게 이제 뉴질랜드 퇴직연금인데 이게 어마무시한 범위죠. 이게 단위가 5%는 와 이거는 뉴질랜드 퇴직연금의 5%는 엄청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먼 장래를 보겠다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먼 장래요. 뭐, 먼 장래요. 네, 먼 장래 네. 한 1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건지. 그럼요. 네. 네. 어차피 은퇴하려면 그 정도 걸리니까. 네, 그래서 뉴질랜드의 투자 펀드인 키세이버 그루스 펀드 전체 투자의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그리거는 비트코인이 향후 5년 이내에 더 많은 키위세이버 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지금 비트코인 상승론에 힘을 더 실어주는 기사로 이제 재료로 지금 등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네, SEC NFT 매니아로 인해 분할된 대체 불가능 토큰이 불법일 수 있다. 오늘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증권 및 교환위원회에 분할된
분할된이라는 것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 발행자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게 분할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작품, 하나의 뭔가를 샀는데 나중에 분할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토큰 자체가 분할이 되니까 야 이거 증권법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NFT 산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산업에서 수백만 달러 산업으로 성장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SEC에서. 그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 추측이 커지면서 NFT 산업이 거품이라고 이 비풀 측도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는 분할된 NFT 발행이 미국 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으로 반증될 수 있다.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댓글에 이거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립토맘이죠, 헤스트 피어스.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런 경고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NFT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좀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 할 수도 있다.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도 저도 NFT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NFT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NFT는 아직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NFT에 대한 한 번은 얘기는 해먹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고 네. 생각에는 네. NFT는 차세대. 네. 얘는 차세대. 좀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죠? 이게 뭐냐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차세대 거래 플랫폼의 모든 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모든 판매 네. 상품에 있어가지고 네네. 이 NFT 시장으로 전부 다 파급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비상장 거래에서도 NFT가 적용이 되고 NFT가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만 더 쓰면은 가능한 부분이고 저게 근데 저 NFT란 테마 안에 정말 되도 안 되는 NFT도 같이 지금 거품이 끼고 있으니까 진짜 일하는 NFT랑 같이 지금 막 곱살이 껴가지고 막 제 생각에 이런 거죠. 이제 NFT가 이제 네네네. 이게 나왔어요. 네. 이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네. 버블과 폭락, 네. 그다음 버블 폭락 이런 패턴을 거치면서 나중에 NFT 시장은 NFT 시장대로 이 전 세계의 그 새로운 포맷을 형성한다. 디파이처럼. 네. 디파이보다 더 큰. 더 크게. 하긴 이거는 디파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작품이 또 작품을 끌어가지고 버블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작품 정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땅 파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제 가상의 땅 가상 만화 땅 파는 같은 거. 거. 이제 디센트럴랜드 있는데 같은 거. 그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네, 네, 네.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옛날 에누리닷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에누리닷컴이 여러 판매하는 가장 그 가격이 싼 걸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였잖아요. 네. 제가 NFT의 그런 시장을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에 갑자기 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NFT 종합 플랫폼. 그러니까 뭐든지 다 파는 걸 죄다 끌어와가지고 다 NFT에, 왜냐면 그 이름 하에. 예. 미래에 지금은 NFT가 헤쳐먹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게 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 네.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버블 같지 않나요? 지금 버블인데 네. 이 꺼졌다 올랐다 하는 그 버블 속에서 얘네들은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뭐 버블이 나쁜 거 아니죠. 그 버블을 통해서 또 자금들을 또 모아서 추후 개발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거고 진짜 일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네. 자칫 잘못하면 그 버블이 꺼지고 생기고 꺼지고 생기고 하는 그 파장을 잘못하면 떡대죠 이제. 그럼요. 네. 잘못하면은 그냥 뭐 네네네. 막 날아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전 분야의 어떤 산업에 중고 자동차 뭐 미션에까지도 뭐
우리가 물질, 비물질 네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건 물질이지만 지금 비물질을 굉장히 다루고 있거든요. NFT가 지금 비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물질 분야까지도 나중에 전부 다 NFT 분야로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NFT가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았는데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비물질과 그 물질 그 사이에 즉 온체인과 오프체인 사이에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그 매개체의 그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체인링크가 한 번은 펌핑하다가 말아가지고 소외가 많이 됐는데 저는 체인링크 테마가 한 번 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알트장이 일어난다. 전 체인링크 테마가 한번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를 볼까요? 이제 BOJ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반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 변경 없음. 이거 얼마 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 떴었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놈들이 미친놈들이잖아. 네. 응? 뭐 밑에 볼 필요는 없고 이 일본 놈들이 저도 사실 이게 지금 네.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네.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이 나라도 지금 꺼벙하지만 가라앉고 있다. 둘 다 통화를 많이 풀어낸 국가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 네네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유독 그 CBDC부터 코인내까지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하네요. 오히려 더 의지를 보여야 될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크게 이 BIS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일본에서 나타나는 이런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다. 근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그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를 네. 한 첫 번째 또 선진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줬었고 그동안에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게 기술적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무한 양적 완화가 네. 괜찮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기 뭐 BOJ, 저 일본 중앙은행이 뭐 중앙은행 뭐 디지털 통화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네. 이제 응? 돈을 쳐 발행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국가들인데 희한하게 중국이 달리고 일본과 미국이 주춤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렇네요.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이게 또 그런 현상이 있네요. 우리의 레이 달리오 형님이 네, 레이 달리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금지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근데 예전에도 그 브레튼 우즈 그 협정 뭐 그때쯤 했을 때도 말 나왔을 때도 1973년이었나요? 금 거래 금지가 그거 있었으니까. 이제 1934년도에 아 34년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1929년 대공황이 끝나고 바닥 예. 주식 바닥에서 예. 일어난 얘기죠. 지금. 아, 그때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그 소송 자체가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는 이것보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락 관점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락 사인이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원래 예. 그 금찬양 문제잖아요. 하락 아저씨인데. 예, 그리고 좀 시니컬하죠. 그 요즘에 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보니까. 예. 근데 네. 저는 이것보다는요, 금지를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 조짐 자체가 저는 세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하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 규제랑 세금을 통해서 시장을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저는 네, 미국에서 네, 다 쫓아낼 공산입니다. 이걸요?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지금 리플도 그랬지만 네, 네. 그 전에 그 코인들 지금 거래소도 우리가 보면은 바이낸스도 지금 쫓아냈잖아요. 바이낸스 US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US도 뭐 별로 몇 개 코인도 없고. 거래량 별로 없죠. 코인도 없고. 그리고 예. 거기에 개수도 별로 없고. 예. 안 쓰죠, 거의. 그러고 뭐 파생 상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점점 이게 수요 억제가 엄청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공인된
걔네들이나 이렇게 좀 받아서 음. 이게 좀 튀겨 먹기, 네. 수수료 더 튀겨 먹기 뭐 네, 이런 정도는 하고 분위기 있지만 먹고. 공식적으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고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점점 더 미국이 암호화폐 쪽에 지금 CBDC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저렇게 막 그쵸. 나가고 있는데 네. CBDC도 뭐 저렇게 뭐 어영부영 저렇게 있으니까 과연 이제 미국이 의도적인가, 금융 세력의 의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떤 징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얘기가 있네요. 네, 달러화 방지를 위한 국경 간 CBDC 원칙 제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늘 중국이 주장했던 게 우린 달러를 벗어나고 싶다. 사실 그게 꿈이죠, 꿈. 네, 그렇죠. 저도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가 중국으로부터 터질 수 있다. 뭐 터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국제결전 BIS 행사에서 이게 얘기됐었던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화 당국이나 중앙은행은 달러화를 피하기 위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이걸 BIS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달러. 중국이 원하는 거네요. 중국이 원하는 건데 다른 나라도 다 원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디지털 법정화폐 CBDC와 관련해서 국경 간 지불의 몇 가지 핵심 제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달러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겠어요? 결국은 중국 중심으로 와라. 네네네.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걸 뭐 몇 번 계속 얘기했어요.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 미국 중심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기축 통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나라는 내수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배제됐었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고서가. 그래서 그 내수에서 기축 통화를 받쳐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했던 거고. IMF SDR에 얼마 전 위엔화가 또 추가됐던 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첫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CBDC 또는 디지털 화폐는 국제 통화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재정성, 안정성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CBDC 또는 디지털 화폐 통화는 다른 중앙은행 통화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달러가 자꾸 방해하지 말란 얘기죠. 그게. 두 번째는 CBDC와의 국경 간 지불 계약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자본 관리 및 외환 메커니즘과 같은 관할권의 법률과 자금 흐름의 정보가 동기화해야 된다. 먼저 규제기관이 이 규정 준수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물론 CBDC와의 협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어쩌고저쩌고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어떤 디지털 화폐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우리는 달러를 넘어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긴 뭐 중국이 블록체인 특허상으로서는 중국 기업들이 특허 개수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블록체인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오늘 네. 뉴스들이었고, 김프와 역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 김프 자꾸 신경 쓰시잖아요. 김프 수치예요. 이게 김프 수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김프를 피해 가지고 저번에는 보니까 좀 USDT로 타놓는 거 다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달러 차트인데 우리가 달러 차트를 요게 이제 2017년도 과거에 쏟았던 거고, 얼마까지 올랐었죠? 인프가? 자, 요때죠. 요때와 김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때 60%였죠, 60%. 와. 공식적으로 60%. 이게 꺼져 있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엎어버리는 거죠, 이제. 응? 인프까지 해가지고. 이 김프 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엎어버리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김프라는 것은 한국 개미에게 빅엿을 먹이는 가장 최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김프는. 우리는 늘 당한 나라예요, 당한 나라. 누구는 비싸게 샀다, 누구는 비싸게 팔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저 밑에 저점은 있잖아요.
달러보다 하나가 더 쌉니다. 얼마 전까지 옆으였었죠.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닥에서는 자 바닥 자 똑같은 바닥에서는 역푸가 일어나요. 한화로 역푸가 일어나요. 역푸가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싸게 산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팔면 돼요. 이걸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은 바깥에 갔다가 왔다가 자꾸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예. 있을 텐데 이때 가격이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 가격을 볼게요. 여기 주봉인데 요게 이제 김프 역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격이 쌌을 때 이런 때 여기가 제일 쌌었죠. 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미해요. 가격 변동이. 네. 그런데 갑자기 가격 변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나죠. 여기서. 작년 초 올해 초네요. 작년 말 올해 초네요. 이거를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유럽, 홍콩, 그 다음에 미국 등등등등 뭐 호주 뭐 있겠죠 이제 여기가 똑같이 여기서 저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날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세력이 모든 대륙의 매수 지역에서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목마다 틀리고 이제 파트마다 틀려요. 이게 쭉 주선데 여긴 대동소이하다고 이제 역부 김프 지랄하고 해봐야 뭐 네네네.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제일 호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한국이에요. 한국 역국 때 사서 한국 김프 때 파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면 모든 돈을 한국에 둘 수가 없잖아요. 탄로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고 홍콩에서 사고 미국에서 사고 호주에서 사고 그때 다 이렇게 사니까 여기는 김프 역부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동안 그랬다가 언제 올려요. 이때 한 차례 들어옵니다. 2~3%. 이때 외국에 있는 저희가 다 들어옵니다. 유럽, 홍콩,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있던 세력의 코인들이 한국의 업비트나 빗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때 어떤 기사가 뜨냐면 이런 기사가 뜨는 거죠. 기사 쳐볼게요. 업비트 거래량을 칩니다. 자, 업비트 거래량. 자, 뉴스를 쳐요. 자, 업비트 암호화폐 5대 거래소 한 달 거래량 331조 이런 게 나타나죠. 그리고 업비트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 8조 규모 압도. 이게 왜 압도할까요? 김치코인 때문에 그렇죠. 자전거래가. 자전거래도 있지만 네.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세력의 코인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와, 세계 4등 했다고요, 저게?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네. 2017년이 어때요? 업비트가 세계 거래량 1위를 했어요. 그렇죠. 자, 좀 있으면은 이 그대로 일어나요. 업비트가 세계 1위 거래소가 되는. 네네. 곧 일어나요. 왜냐? 우리나라도 다 쳐부을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호구를 하는 거예요. 투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이 뭘 뜻하느냐? 자, 이제는 이 외부에서 오고 자시고가 필요 없어요. 내려도 오르고 올라도 오르고 이제는 내려도 김프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했던 게 언제 있었냐? 2017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김프 계속 있었죠. 내려도 오르고 뭐 올라도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개미들은 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야, 이건 뭐야? 왜 우리가 더 비싸?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싸면 싸다고 안 잡다가 예, 맞아요. 오르면 오른다고 뭐 또 두려워하다가 네네네. 항상 그게 강한 반응을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냄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요때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네. 딱 이제 덤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김프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있었던 세력의 자본.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몰빵시켜 놓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티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역에 쫙 이제 깔아놨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B, A, B. 그 다음에 약탈질 하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극대치의 김포를 쓰레기를 안겨주고 떠날 것이다. 그게 언제냐? 이런 문제가 바로 김포와 역푸의 관계다. 비트코인만 가지고도 뭐 이런데 다른 코인도 지금 이 김포가 지금 엄청 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전에 어떤 저점도 많았어요. 작년 3월도 되게 저점이었죠.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키워놓은 다음에 펌프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털고 잡고 한국에서 털고 한국을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업비트가 그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여기 부분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이게 역푸김포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방송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2차 세력의 이 유입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때 한번 제가 딱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처음 이게 중간 상태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해봐야 어떤 것도 수익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수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더 이제 김포가 올랐어요. 네. 이때쯤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이 여기다가 던져야 되거든요. 응? 네. 미국 시민이 여기다가 던져야 되는데 아, 김포에다가요? 네.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미국에서 차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바이낸스 US도 좀. 그러니까 이게 제한돼 지금 계속 뭔가를 이게 한국과 그렇네요. 미국의 관계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